내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니요. 내가 그 외에 전과도 없고 얼마 사회에 기여도 많이 했는데 라고 해서 그 불허가 처분, 국적회복 불허가 처분이 너무 부적법합니다 라고 소송을 넣었더니 법원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적회복 이해와 실무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법률사무소 여운의 김환섭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이 강의의 내용 구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적법 개괄, 그러니까 국적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서 국적법 내에서 우리가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국적을 취득하는 방안 전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재외동포가 가장 관심 있어하는 국적 회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 절차와 요건 그리고 실무 사례에 대해서 논해보고 그 외 기타 관련 제도라든가 제반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적법 개괄입니다.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면은 국적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으로서의 신분 또는 그 국민이 되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적법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되는 그 요건을 정한 법을 이야기하겠죠. 제가 근데 이렇게 국적과 국적법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꺼내고 시작하는 이유가 실무상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법을 제정한다라고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이 뽑은 대표자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그 시민이 뽑은 대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든가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개정의 뜻을 모아서 또 개정을 수십 차례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이라는 것,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그 국가의 탄생 설화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민족이냐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넘어와서 단일 민족이거든요. 어디 외부에서 유입되고 나가고 하는 사례가 원래 잘 없던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내에서 국적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이나 재외동포에 관한 법률 자체가 아주 세밀하게 명시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지 못합니다. 왜? 개정의 필요성은 생기지만 그게 최근 들어서 점점 대두화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 반면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민사회죠. 다인종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민법에 대해서 체류 자격이나 아니면 이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분화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논리적 정합성적인 측면에서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단일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 발생하는 아까 말씀드린 상속, 그리고 상속관계, 신분관계, 아니면 일반 민사적 대여금, 보증금 관련 이런 소송들 내에서 발생하는 소송들에 대해서는 민법, 임대차 보증금, 상속, 가족법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답을 담고 있습니다. 재개정이 수십 수백 차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좀 알고 계셔야만 지금 제가 최후에 말씀드릴 결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국적법의 기본 원칙은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부모 양계 혈통주의. 이게 어렵게 느껴지실 필요가 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이 아이의 경우에는 어떤 국적을 갖느냐, 즉 부 또는 모에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 상관이 없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라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부계 혈통주의가 원래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어느 대한민국 국적이고 아버님이 일본인이셨다라고 했다면 원래는 대한민국 국적을 출생으로서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게 1948년 제정되어서 76년 3차 개정될 때까지도 그대로 유지하던 조항이었어요. 두 번째, 단일국적주의. 일단 대한민국 국적법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외국 사례에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의 국가를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 예외적 허용을 하고 있는데 그 예외적 허용 기준에 대해서 요건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셋째, 기본 원칙은 개별국적주의. 가족, 부부 간에는 각자 국가를 가져도 상관없다라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국적법의 연역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97년도와 10년도에 개정된 사안들입니다. 첫째, 97년도 전면 개정되면서 부모 양계혈통주의나 국적 선택제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10년도에 10차 개정이 있으면서 복수국적자의 지위에 대해서 그리고 귀화자의 지위에 대해서 명문화하고 여기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제도가
개정되게 이른 것입니다. 자, 가장 좌측에 있는 작게 해놓은 것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적 회복 전에 국적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전체가 담겨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적법상 제2조에서 제11조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사유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즉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생에 의한 취득. 이거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에 따라서 부 또는 모가 태어나자마자 한국인이었다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른바 선천적 취득, 그야말로 태어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천적 취득으로서 따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 이하에 있는 인지에 의한 취득, 요거는 후천적, 이하에는 다 후천적 취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에 의한 취득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출생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증명되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생겨요. 그런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인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서 내 자식이요를 유전적 혈통이나 이런 것들을 입증해서 인지에 의한 취득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을 할 수 있고요. 셋째, 귀화에 의한 취득. 이 귀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귀화, 간이 귀화, 특별 귀화. 이거는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각각의 요건 설치된 것들을 충족했을 때 취득하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국적 회복, 이따가 더 후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반 취득, 미성년자 아이들이 성인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 수반하여 신청해서 취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마지막 재취득은 국적을 취득했었던 외국인이 국적을 어떤 요건을 상실시킴으로써 국적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다시 취득하는, 이거는 허가가 아니라 신청이기 때문에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입니다. 그냥 소개만 드렸고요. 더 중점적으로 그러면 국적 취득 중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하는, 재외동포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국적 회복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대한민국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65세 이상 되는 재외국민이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는, 국적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하단부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자료를 보시면 돼요. 국적 상실 신고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다시 F4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서 국적을 회복하시려고 할 때 내가 대한민국 이 주무관청에 확인해 봤을 때 국적이 상실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이게 잘못된 거죠. 한마디로 그냥 행정상에 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안내를 받아서 국적 상실 신고부터 신청서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몇 주 이내에 나옵니다. 국적 상실 신고가 돼요. 두 번째 단계로는, 만약 그게 국적 상실 신고가 이미 돼 있으신 분들은 필요가 없는 거겠죠. 두 번째,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 한마디로 국적 회복을 하는 그 요건은 결국 이 대한민국의 영주에서 내가 복수 국적을 취득해서 국적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국적으로서 지금 현재로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거소 신고, 즉 나 영주할 거야, 여기에서 살 거야 라는 것을 신청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마 F4 비자 발급 받으시면서 들어오시면서도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나 여기 거소신고증, 그거 발급받는 간단한 절차를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되면은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필요 절차, 필요 서류에 의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넣고 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실무적으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저는 거소신고 해놓으신 곳에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시면서 보실 일 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그런 와중에 외국 이 국적 회복 허가서가 말씀드린 대로 수개월 내에 수령하게 된다면 국적 회복 허가가 된 것이고, 이때 우리가 말하는 복수 국적자가 되기 때문에 만약 65세 이상의 요건이 되신다면 이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제출을 하시고, 그리고 주민등록 신고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에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를 반납하시면 됩니다. 정말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 구비 서류나 여권 첨부 서류는 이 오른쪽 구비 서류에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사안이 있으면은, 어디선가 막힌다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정보와 그리고 저희한테 그 사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 중단에 보시면은 첫 번째, 신청 대행은 불가합니다. 즉 당사자가 직접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법률 대리인이지만 저희가 대신하여 신청해 드릴 수는 없어요. 두 번째, 개별 신청. 이거 비슷한 얘기처럼 보이시겠지만
부부가 같이 신청하신 경우에 부부 둘 다 하셔야 된다, 같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 가족관계증명서 봐요, 내 남편인데요. 안 돼요. 남편도 같이 오셔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대신해서 해줄 수 없다. 세 번째, 국내 거소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개요 중에 하나죠. 국내 거소 신고를 분명히 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요거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물론 다른 요건에 충족하셔서 굳이 65세가 아닌 분들도 복수국적 예외 대상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만약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인해서 이중국적,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다라고 되시는 분이라면 1년 내에는 반드시 이거 서약해서 제출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한국 국적 상실합니다. 네. 자, 간단하게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적 회복의 요건과 실무 사례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게 신청하고 허가를 받는 것은 법률상 요건이나 당신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시면은 안내를 받고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국적 회복을 하면서 발생하는 재반 사항이나 수반되는 문제 사항이에요. 첫째, 국적 회복의 요건은요, 사실 정의 기준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회복의 허가 기준은 그야말로 정의만 따라가면 돼요.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외국인, 우리가 그야말로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그만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허가를 받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서 깨알 지식 하나 알려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허가와 신청은 달리 봅니다. 신청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요건만 갖춰서 넣으면은 당연히 받는 것이 신청이고요. 허가라는 것은 우리가 요건을 갖추어서 제출했을 때 심의를 통해서 허가할 수도 있고 불허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 사항은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다라고 보시고 그 허가가 될지 안 될지도 긴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국적 회복은 허가 사항이다. 여기서 우측 상단의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국적법 제9조 2항에 적시되어 있는 것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법무부 장관은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다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허가 사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 불허가 사유 4가지를 제가 풀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첫 번째,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두 번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세 번째,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네 번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등을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이 뭐냐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 이거 옷을 좀 똑바로 못 입고 다니고 머리를 단정하지 못하게 하고 뭐 손톱을 깎지 못한 이런 사람을 얘기하나? 아니, 그게 아니에요. 조금 예민한 문제가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 아시는 분들은 몇 분 아실 거예요. 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결국 전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 전과 기록이 있으셨던 분. 제가 뭐 저희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서 업무하면서 저는 여기 앞에 있는 변호사가 하필이면 또 형사 전문 자격증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강력 사건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다들 숨기고 싶어 하시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 과거에 저지른 전과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 남아요. 범죄 경력 회보서에. 그러면 이 전과 기록이 얼마나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따가 실무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거에 내가 한국 국적이었을 때도 그렇고 재외국민, 즉 재외동포가 된 상황에서도 한국에 들어왔다 실수하신 분들도 있어요. 음주운전, 뭐 폭행, 여러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세 번째는 뭐 뻔하죠. 병역 기피 사유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첫 번째 남자가, 두 번째 병역 대상이 되었는데, 세 번째 뭔가 애매하게 국적을 우리나라 걸 포기하면서 저 외국 국적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살면서 갑자기 이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시점에 국적 회복을 하시는 분. 말로는 쉽죠.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시 봐야 됩니다. 자, 이런 4가지 사유에 의해서 불허가 사유가 된다. 실무상 고려사항이나 이 재량권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리적으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국적회복 관련 실무 사례예요.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써놨는데 요거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적회복 불허가 사유 2호, 3호, 두 번째, 세 번째 사유를 잘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라고 한 것이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음주운전 관련 불허가 사례예요. 2017 구합 669235 사건인데, 음주운전 2회로 벌금형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국적 회복을 신청을 했더니 불허가가 난 거죠. 그래서 야, 이거 갖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 사실은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주운전 7번, 8번 하신 분도 과거에 많으세요.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너무 가벼운 사안이었잖아요. 그냥 명절에 그냥 술 한잔 걸치고 가다가 걸리면 미안하게 됐수다 하고 경찰 조사 한번 받고 벌금 한번 받고.
이게 너무 가벼운 사안이었는데 요즘은 또 아닙니다. 요즘은 거의 뭐 살인행위에 준하게 진짜 음주운전으로 실형들 가요. 징역형을 갑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 청구인이 나는 이거 부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2호 고작 벌금형, 그것도 10년 전에 밝은 그 벌금형으로 내가 후명이 단정하지 못하다니요. 내가 그 외에 전과도 없고 얼마 사회에 기여도 많이 했는데 라고 해서 그 불허가 처분, 국적회복 불허가 처분이 너무 부적법합니다 라고 소송을 넣었더니 법원에서는 아니야, 적법해. 후명이 단정치 못한 거야, 그거는.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실무 사례입니다. 자, 두 번째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혼인관계 유지 중 국적 상실 사례예요. 이것과 저 하단 세 가지 중에 가운데 사례, 불법 체류 관련 사례,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혼인관계 유지 중 국적 상실 사례 우측 상단부터 보시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혼인 귀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국적을 취득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혼인 유지 중에 국적을 상실하신 거예요. 왜? 외국 국적이나 한국 국적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복수 국적자가 되셨던 분이에요. 우리랑 유사하게 따지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선택하셔야 되는, 서약하셨어야 되는 분인데 그 기간을 놓치는 바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고 어느 순간 자기는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왜? 혼인해서 내 남편하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확인했더니 불체자여서 갑자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잡아가고 하니까 이제 난 이건 뭐지라고 확인해보니 국적이 상실된 상태다. 그러면 국적 회복을 다시 신청을 했더니 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아니야, 너 부적법해. 불법 체류자잖아. 네가 놓친 거잖아. 잘못한 거잖아. 라고 해서 불허가를 내렸고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한 거예요. 아, 그 불허가는 너무 부적법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청구를 넣었더니 법원에서는 야, 그거 모르고 지냈을 수도 있다. 그래, 이 사람이 진짜 실제 국적을 회복해서 우리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의사와 의도가 다분하다. 여기에 가정을 꾸리고 경제 생활을 하고 집도 있고 거소하고 있고 이거는 대한민국 국적을 굳이 상실시켜야 될 이유가 없어 라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살려줬어요. 국적을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세 가지 사례 중에 가운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어느 순간 국적 회복한 이 국적 상실한 걸 모르고 살다가 모처의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불체자라는 걸 알고도 국적 회복 신고를 좀 늦은 거예요. 한 2, 3년 동안. 이거는 법원에서 야, 불법 체류자가 된 이후에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네가 회복하지 않은 것은 너한테 위법 사유가 커. 너는 국적 회복 안 하는 것이 적법해 라고 해서 똑같은 사례를 두고 이 법원에서는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국적 회복을 반려시킨 거죠.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한 비교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병역 기피 의심 사례, 즉 3호 사례죠. 이거를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병역 의무 직전에 이민을 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계속 대한민국 거주하다가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나이가 되자 얼마 이후에 국적 회복 신청을 했더니 불허가를 한 거예요. 3호를 근거로 출입국 당국에서. 그랬더니 이 청구인은 아, 나 이거 요건이 다 성립되는데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추상적 사유로 나를 또 부적법하다고 해서 법원에 불복 소송을 넣었더니 이거는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즉 국적 회복은 불가하게 나온 겁니다. 2호, 3호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실무 사례에서 어느 하나의 기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아요, 사실. 아주 중대한 불법이나 아주 중대한 그 불법의 전과를 갖고 계신 분이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는 뭐 특수 강도 강간 막 이 정도의 수준의 어떤 전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는 대부분 한국에서 콩글리쉬로 얘기하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 무적의 판례라고 합니다. 저희는 대법원에서 설시한 판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주요 법리라는 곳입니다. 이 판례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국적 회복 허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게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점을 고려해서 귀하에 비해 그 실체적 요건을 완화하면서도 현재는 외국인인 자를 다시 우리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해서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임에 있어 국가 및 사회의 통합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 즉 국가가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국적 회복 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즉 출입국 당국 법무부 장관이죠.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고도의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게 저희 변호사들,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요, 굉장히 무서운 판례예요, 사실. 이거 깨지지 않은, 현재까지도 현존하는 판례거든요. 한마디로 법률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뭐 첨부 서류, 신청서, 그리고 내 나이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완성됐다 하더라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으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병역 기피 목적이 좀 보이네 라는 취지로 해서 거부 처분을 했을 때 분명한 객관적 CCTV 자료나 녹음 파일이나 이런 객관적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거부 처분을 할 수 있고 그게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판례입니다. 출입국 당국 법무부 장관에게 굉장히 큰 재량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일일이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고 어느 정도 법률적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즉 일문일답이 바로 즉시 즉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국적 회복 절차에 따라서 국적을 회복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 국적 회복 후에 우리가 의무, 그 절차가 뭐가 있느냐,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불행사 서약을 해야 돼요 라는 것이 왜 있는지를 아셔야죠. 왜 있는지를. 국적법 제10조에 따라서 국적 회복한 다음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될 의무가 원칙적으로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다만 여기 예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중에 특히 65세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로직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단순히 그 요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어디서 뭐가 막혔는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 즉 원칙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될 의무가 1년 내에 포기해야 될 의무가 있다. 만약 이 1년 내에 포기를 안 하시면은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외적으로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 대해서 이제 논하시면 됩니다.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한 다음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포기하지 않아도 돼, 즉 복수 국적을 가져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그 대상이 가운데 있는 외국 복수 국적 허용 대상인데, 첫 번째 혼인 귀화자를 얘기해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혼인 유지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사실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 귀화자에 대한, 그리고 국가 회복자 중에, 국적 회복자 중에 특별 귀화자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외국 우수 인재나, 즉 우리 뭐 빙상, 쇼트트랙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우수 인재거나 이런 경우는 제외할게요. 그 경우는 우리 사안에서는 너무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주로 여기 계시는 재외동포분들 중에, 제가 실제 사례에 대해서 상담도 얼마 전에 받은 거지만, 직계 존속, 즉 우리 어머니 아버지 중에 국가 유공자나 독립 유공자가 있으신 직계 비속분들 중에도 이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거에 만약에 해당한다, 외국 국적 복수 국적 예외적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는 65세가 아니시라 하더라도, 나 38세야 라고 하더라도 복수 국적 허용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 가장 많이 아시는 65세 이후 영주 귀국을 위한 동포. 다섯 번째, 해외 입양, 미성년자 때 해외 입양을 가셨던 분 중에 국적 회복을 하시고 싶으신 분. 마지막, 외국 국적 포기 이행이 어려운 자. 이거는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은 진짜 뭐 좀 심하게는 사형당하는 나라도 있어요. 실제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 나라도 있기 때문에 거기 어떻게 외국 국적을 포기해요, 사실. 그러면 복수 국적을 허용해 줄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여섯 번째 사례가 있는데, 이 모든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목적, 취지, 이념을 좀 아셔야 돼요. 왜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냐? 해외에 읽어놓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미성년자 때 해외 입양을 가든 65세 이상이 되셨든 해외에 우리가 읽어놓은 어떤 가족, 친지, 재산관계, 신분관계 여러 가지 어떤 재반 소요들이 해외에 잘 갖춰놓은 사람이 이제 영주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기 한국에서 다시 들어와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적법한 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만 포기하라거나 한국 국적을 이탈하라고 하라거나 하는 것은 이 외국에 읽어놓은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하라는 것과 진배 없지 않습니까?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과하다, 너무 그거는 부당하다 라고 해서 복수국적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 목적 이념에 부합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맞는지. 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뭐 아시다시피 외국 국적 포기 대신 가능한 그 복수 국적 허용 대상 중에서도 독특하게 포기 가능한 이 서약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고,
1년 내 서약, 이거는 제가 뭐 3번, 4번 설명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1년 내 서약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분들은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복수국적자는 또 두 번째 국적 선택 의무, 결국에 국적 선택 의무가 아까 거기서 파생된 거지만, 국적 선택의 방식은 좌측,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에 내가 복수국적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약을 하거나, 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이 복수국적자는요, 지금 여러분들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천적, 후천적 모든 복수국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적 선택의 기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이 된 미성년자들 있어요. 만 22세까지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동 상실돼요. 여기서는 선택을 할 우리의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선 선택해야 될 기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는 의미고, 두 번째, 만 20세 후에 복수국적 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선택해야 되는 또 다른 기간이 있습니다. 이 요건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냥 날아갑니다. 국적 상실해버립니다. 근데 병역 의무자, 즉 대한민국은 병역, 국방의 의무가 있죠. 병역 의무를 이행하시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병역법에 따른 나이예요. 18세 3개월 전 이내로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 우리 자녀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병역 의무가 해소한 다음에 2년 이내에 선택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복수국적자가 예를 들어서 22세에 됐다 치죠. 우리 아들이. 그럼 그런 22세의 아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군대를 가버렸네. 나이가 24세가 됐네요. 그러면 20세 이후에 2년 이내, 즉 어떻게 보면은 2년 이내에 바로 선택을 24세 이전에 이 국적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군대 갔다 오니까 26세네요. 이거 놓친 건가요? 아니요. 병역 의무 해소 후에 2년 이내에는 또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외를 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역 의무자의 국적 선택은 제일 우측에 놨는데, 병역 의무 이행 전에는 요거만 기억하세요. 병역 의무 이행 전에는 한국 국적, 즉 국적 이탈은 제한됩니다. 야, 병역 의무도 이행 안 했는데 그냥 국적을 이탈해? 한국 국적법상 이거를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근데 병역 의무를 이행한 다음에 그 외국 국적은 2년 내에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요, 병역 의무를 만약에 이행하기 전인데 국적 이탈은 제한된다면, 그럼 국적 선택은요?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건요? 네, 그건 돼요.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건 병역 의무 이행 전에도 가능은 합니다. 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약간 속박을 둔 거죠.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너무 병역 기피 목적들이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둔 겁니다.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입니다. 이거는 사실 복수국적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듯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우를 합니다. 처우를 해요.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고 선거권이나 피선거권도 보장이 돼요. 즉 내가 투표권도 있고 내가 직접 출마할 권한까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권한이죠.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본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보여드린 대로 국가공무원법상 국가안보나 외교 관련된 직종에는 외국인은 취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복수국적자 중에서 외국 국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국가공무원이 이 국가안보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취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건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학 입시 전형 제한. 이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간혹 뭐 예시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우리 엄마 친구 딸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복수국적자인 만 20세야. 즉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되었어. 근데 호주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같이 갖고 있는 엄마 친구 딸이야. 그런데 그 순이라는 친구가 대학 입시 전형에서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해서 굉장히 대학교를 쉽게 갔대. 이런 일 없어요. 이거 갖고 자랑하시거나 이거 갖고 소위 말해서 기망해서 이익을 편취하려는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이런 전형은 전혀 없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대학 입시 전형에서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복수국적자가 확인되면요,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해요. 우리 딸내미가 19살이 되어서 이제 20살이 되면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에 이제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인으로 봐서 대한민국 입시 전형에 맞게 대한민국 국민 아이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특례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좀 번외의 이야기입니다.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자격, 그 외에 해당하는 어떤 활동 범위나 제한 사항에 대해서 좀 열거를 해놨는데요. 사실은 여기 좌측 상단이나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것은 뭐 C3A8B잖아, 뭐 H2B잖아, 이런 것들은 체류 자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히려. 왜냐면 이건 내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재외동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F4죠. F4 비자를 받고 한국적 보유 경험자가 재외공간에 신청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증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당연이라는 말이 포함됐지만 여기도 사실은 결격 예외 사유가 있긴 해요. 그거에 해당한다면 또 안 나올 수도 있죠. F5 비자는 뭐 여러분들 삶에 밀접하게 녹여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사실 영주 자격을 갖춘 이 체류 자격 F5 비자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 지금 현재 평생을 살아온 국민들도 저 두 번째 기본 소양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뭐 대한민국 평생 살아오신 분들도 시험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도의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통과하기 어려운 좀 모르셔도 되는 제한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재외동포 F4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체류 자격을 갖췄을 때 활동 범위와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는 계셔라. 활동 범위는 단순 노무는 원래 제한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질서 위반이나 취업질서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제한적인 추상적 조항을 두고는 있습니다. 사실 약간 사문화된 조항이시라고 별로 필요 없는 조항이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한 사항으로는 오른쪽 사항 보시면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어떤 범칙금이나 출국 명령, 강제 퇴거 명령 처분을 받으신 분, 또는 금고 이상, 즉 벌금형을 초과하는 어떤 형량을 받으신 분, 그리고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재외동포, 41세 이하의 재외동포, 이런 분들은 비자 발급에, 사증 발급에 제한 사항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담으로 좀 드리고요. 제가 이걸 마치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아직 국적 회복을 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외국인으로 처우될 수 있고 재외국민으로서 외국인으로 처우될 수 있을 텐데, 제가 실무에서 많이 겪는 사례들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보시기 위해서, 일을 보시기 위해서 하시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특히 우리 직계 비속들, 자식들, 자제분들, 그저 한번 들어와서 사실은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 아니면 친척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뭐하고 하다가 정말 사건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일단 재외국민 F4 비자로 발급받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사정구속영장이라든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상 그리고 또는 형법상 정말 이 구금될 수 있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구금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굉장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례가 펼쳐질 겁니다라고 감히 그런 유언비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 혹여나 이해치 못하고 원치 않는 사건들이 발생하실 때에는 정말 빠르게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인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빨리 구금 상태를 풀고 사건을 최대한 잘 마무리해서 어떻게 보면은 출국 금지 명령이라든가 강제 퇴거 명령이라든가 사후에 발생하지 않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꼭 염두를 해두시고, 마치면서, 근데 이 국적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념상 아직 정제되지 않은 법률이나 제한 사항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외국인으로 처우하면서 단일 민족의 특성상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제한 사항을 거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세밀한 부분에 뭔가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맞춤형 답변을 검토해서 드리도록 좀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저 국적법의 이해와 실무에 대해서 마치고요.